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던 인천 아시안게임. 세계 신기록이 17개나 쏟아졌지만 이번 대회가 인천시에 남긴 명암은 깊습니다. 수입이 전체 투입 비용 대비해서 15%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앞으로 인천시가 갚아야 할 부채 원금은 1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15년 이상 매년 1,000억 원 이상씩을 빚으로 갚아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는 안전하고 알뜰한 대회였다고 자평을 하면서 남은 예산으로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인천이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조직위원회에서는 성과급 잔치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회는 적자로 끝이 났지만 운영비가 남았다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회는 적자로 끝이 났지만 운영비가 남았다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위클리 키워드. 네, 위클리 키워드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비키니입니다. 비키니요? 네. 웬 비키니입니까? 그러니까 여름이 다 가는데도 네. 말이죠.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외국 여성의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보다가 카메라에 딱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주 국정감사 중에 그랬군요. 네. 아, 부지런하군요. 야당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간사직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네, 일단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이 국감에서 비키니 사진을 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 네. 기업인 증인 채택을 저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진이라는 말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재벌 총수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막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겠죠.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환노위 관련 기사를 검색 중에 잘못 눌러서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며 의도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네티즌들도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다. 네. 작년에도 왜 심재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 이상한 거 보다가 들키지 않았습니까? 네, 누드 사진을 보다가 들켰죠. 네. 그러니까 논란이 일자 심재철 의원은 누가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면서 죄송하다고 해명했는데 나중에 이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져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누가 보내준 게 아니고 네. 심재철 의원이 직접 인터넷 검색창에 누드 사진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 결과를 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죠.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를 봤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위기를 넘겨보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네. 아주 이례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몸조심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감 첫날에 경험에 의하면 국감을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 생긴다면서 음주 주유령을 내리고 또 말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주 주의형 말조심. 네. 또한 그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국감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엉덩이 붙이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엉덩이 붙이긴 또 뭡니까? 계속 앉아 있으라는 얘기죠. 붙어 있어라? 자리를. 네, 그러니까 아하. 즉 이게 뭐냐면요. 술, 입, 엉덩이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번 권성동 의원 사건과 또 그
쪽지로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향해서 막말을 주고받은 정미경, 송영근 의원 사건까지 터지면서 술입 엉덩이에다가 손가락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하는 거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낳은 아들. 마음으로 낳은 아들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 지난 한 주 인터넷의 각종 게시판에는 영화배우 차승원 씨 가족 이야기로 아주 들끓었었죠. 차승원 씨의 아들인 차노아 군의 생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낸 조모 씨는 자신이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밝혔고 차승원이 친부처럼 행세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차노아의 실제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했었죠. 차승원 씨가 공식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예.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예.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3살배기 아들도 함께 가족이 되었다. 아, 3살배기였군요. 예, 당시에. 네.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그 차노아 군이 대마초 흡연 등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릴 때마다 차승원 씨가 자식 잘못 키운 죄라며 아들 대신 진심으로 사과한 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팬들은 생불 차승원이라는 별명까지 만들며 그를 칭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제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우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막장 이야기로 갈 수 있는 것을 훈훈한 네. 미담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차노아 군의 그 생부라고 하는 이는 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셨죠? 네. 근데 그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그 조모 씨가 7일 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취하를 했어요. 예. 아하.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이 사건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조 씨가 왜 갑자기 소송에 나섰고 또 왜 소송을 취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단통법입니다. 단통법. 네. 단통법. 예, 예. 10월 1일부터 실시된 단통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업계, 소비자, 판매자가 모두 울상인 상태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기하고 방통위를 해체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거센 가운데 오는 13일과 14일로 예정된 미래부와 방통위 국정감상에서 단통법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도입된 단통법이 인하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 통사에 배만 불려주는 법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이 단통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길래 이렇게 사단이 큽니까? 그러니까 단통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스마트폰 구입 형태가 굉장히 각양각색이었지 않습니까? 예. 매장에서 사기도 하고 뭐 인터넷에서 사기도 하고 네.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예. 같은 제품을 가지고 싸게 사는 사람이 있고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거의 공짜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전자정보에 발빠른 젊은 층들이 장년층이나 노년층보다 대체로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불평들을 막겠다고 나선 게 바로 단통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발품 팔아가지고 싸게 사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고 단통법이 시행되면 모든 소비자가 똑같이 비싸게 휴대폰을 사라 이런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판매처들은 판매 부진으로 울상인 상태입니다. 요새 잘 안 팔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1일 평균 가입자가 이통 3사에 그 9월 평균보다 33.5%나 감소했고요. 부가 서비스 가입률도 42.3%에서 21.4%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네. 대신 중고폰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63.4%나 증가했고 스마트폰을 보호해주는 범퍼나 강화 필름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새 제품을 외면하고 중고폰이나 지금 쓰고 있는 폰을 계속해서 쓰겠다는 뜻이겠죠. 네. 새 폰을 안 산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비싸면 중국산 스마트폰 사라? 네,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을 이렇게 만큼의 들릴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데? 그러니까 7일 날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휴대전화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면서 그래도 출고가 인하 등이 잘 안 되면 알뜰폰이나 외국 제품을 국내에서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 옆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삼성, LG 등 제조사들은 물론이고요. 네. 소비자들도 방통위원장이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인지 중국 방통위원장인지 모르겠다고 비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도 뭐 휴대전화 출고가가 너무 높으면 낮춰야죠. 그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청담 방면 복종 교차로에서 탄천 1교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성남 방면 청담대교 북단에서 청천 1교 쪽으로도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양 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 도심 쪽으로는 구리 시계부터 하월골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외곽 방면 하월곡에서 월릉교 다시 신내 나들목을 지나 구리 시계까지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도 긴 구간이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외곽 안양 쪽으로는 성산대교 북단부터 오목교 이후 철산대교 지나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는 지금 정체 서행입니다. 그 밖에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다시 서강대교에서 성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죠. 신기남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기남입니다. 이 범친노계로 불리던데 우은근 의원이 맞습니까? 웃으시는군요. 친노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것이 좀 문제예요. 아, 그래요? 아, 세상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정적 프레임 설정해놓고 네. 선동적으로 자꾸 보도한 결과인데요. 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거기서 일하거나 또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 전부 친노라고 하면 그러면 뭐 저를 포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대부분이 다 친노라고 하게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친노니 뭐니 그런 거 없습니까? 당에? 그런 건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그렇게 명확한 구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특히 더군다나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 보고 친노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양반이 경선 과정에서 또 자신은 계파가 없고 오로지 130명 국회의원 전체의 계파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뭐 파랑새다 뭐 그랬더만. 예, 그런데 그걸 파랑새 친노 편중 심화 이런 건 언론의 친노 프레임 연장선상에서 나온 기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아주 급하게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종걸 의원이 한 표 앞섰었죠. 그래서 나중에 결선에 가서는 이제 이모키 의원 지지했던 이들이 둘로 갈라진 겁니까? 그렇죠. 이모키 의원의 표가 갈라졌는데 좀 더 우윤근 후보 쪽으로 좀 더 갔죠. 2대1의 비율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윤근 후보가 역전승을 했죠. 하여튼 팽팽한 긴장 속에서 좀처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자 이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날 수 있느냐. 계파 갈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 좀 일소하고 좀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파 없는 집단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학교나 언론계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제 공명정대하게서 원칙에 의해서 경쟁하고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이번에 많은 의원들이 국경일이고 또 국감기관인데도 참여를 했어요. 상당히 걱정했거든요. 많이 옳지. 근데 130명 중에서 119명 많이 참석했습니다. 외교통상위 관계로 외국 국감관 의원들 빼고도 이렇게 왔으니까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어떻게든 누가 되든지 간에 한번 단결해서 잘해보자 이런 결의가 넘쳤어요. 그래 이번 선거는 전화위복으로 당내 화합에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윤근 원내대표가 워낙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정평이 있잖아요. 그래 잘 해나가리라고 보고 야당 역할 제대로 하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는 이제 비대위원도 겸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언론에서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중도파 뭐 그래가지고 예. 그 비대위원회 자체가 뭐 다 친노 일색이나 마찬가지다. 예. 뭐 누군가 거기도 또 친노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 중도파가 좀 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예. 그분 두 분 보고 좀 비대위에 참여해달라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으면 조금 남들이 보기에도 좀 균형이 갖춰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기대했는데 네. 그게 좀 뜻에 맞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네. 안 들어오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쪽 그 김한길 대표 전 대표하고 좀 가까웠던 분 중에 이제 주승용 의원이 이번에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당선되면 그 비대위에 들어가면 좀 균형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승용 의원은 끝까지 그 무경선 합의 추대를 주장했어요. 예. 경선하는 건 네. 옳지 않다. 근데 그게 경선하게 되니까 후보로 사퇴해버렸죠. 예.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김한길 대표하고 네. 안철수 대표가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네. 김한길 대표는 뜻이 있다고 그러죠. 들어올 예. 뜻이. 근데 안철수 대표는 좀 사양을 하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말이죠. 예. 이번 이 비대위원회는 내년도 당 예. 대표를 뽑는 룰을 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다 무슨 각 계파의 수장들이 비대위원을 맡고 있으니까 네. 또 그이들이 또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니까 예. 어떻게 선수들이 이 규칙을 만드냐? 다 사퇴해라. 아니 그런데 저는 문희상 위원장의 아주 능수능란한 그거라고 방법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내년에 당권 룰을 정해야 되는데 예. 당신들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스스로 짜라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공을. 네네. 그렇지 않고 참여시키지 않고 룰을 정하면 또 누구에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또 말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왜 조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겉은 장비고 속은 조조라고 상당히 기질을 발휘해서 당신들이 할 거면 당신들이 룰을 정해라 이렇게 맡겨놓은 거지요. 네. 그렇게 난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그래 방법도 있다. 합당한 룰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편향되지 않아요. 신기남 의원님은 당대표 출마 안 하십니까? 저는 10년 전에 우리 강 선배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당대표 한 번 했는데 뭐 또 아니요. 예. 과거에 했던 일이 더 자꾸 나오던데요. 예. 네. 그거야 때가 부르고 네. 모든 환경이 조성돼서 필요하다 할 때 예. 나와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국감 이야기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LH 국감 오늘 하셨습니까? 예. 네.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됐나요? 토지주택공사죠. 네. 예. 논점이 많아요. 전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될 때 네. 그때 주택공사가 하던 공공임대 아파트 운영 기능 이걸 폐지하고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이관하기로 그때 정부가 결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통합하고 나니까 토지주택공사가 예. 그 기능을 자회사에 주기 싫은 거죠. 아. 밥그릇 지키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애초 결정대로 정부 결정대로 속기 이관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죠. 네. 그러나 기억이 남는군요. 근데 네. 답을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자기들이 좀 꺼리껴요. 이제 자기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효율적 방안을 찾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건 임대 기능은 없애기로 이미 정부가 결정된 걸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네. 그러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빨리 그걸 촉구해라. 이 예. 기능 이관하는 거. 지금 그 문제가 거기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예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남 의원님께서는 지금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지방자치 제도를 예.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당내 기구입니다. 예.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 재정을 두고서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예. 복지 예산을 두고서 이제 대립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참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중앙 집권이 너무 심한 나라예요. 원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참 운영하기 힘듭니다. 네.
이 세금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져가 버리고 예. 정부에는 조금씩 나눠줄 뿐이거든요. 예. 그럼 그 공약할 때 선거 때 공약, 뭐 복지, 교육 공약, 뭐 그런 것들은 또 중앙정부가 해요. 네. 해놓고서 재정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 이러니 예. 이 제가 이제 참전지방정부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도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 자치단체장들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네. 돈이 없으니까요. 네. 모든 세금 거의 전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데 네. 또 복지 교육 예산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거 참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복지 디폴트다. 네. 복지 지급 불능 선언하겠다 이렇게 지금 네. 배수진을 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방 분권이 아주 덜 된 상태다라고 지적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주 열악합니다. 네. 이건 빨리 제도를 다시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게 저희 당의 당론이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저희가 좀 법안을 만들었어요. 지방 정부의 조직과 재정을 독립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법안을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네. 지방 분권이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방안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을 고칠 수가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그러려면 이제 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든지 중앙 집권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 정부가 약하고 또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이 권력 집중 아닙니까? 지금 저도 정치를 19년 했습니다만 보면 대통령 청와대 거의 독재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모든 정책 인사 그리고 또 여당을 통해서 또 의석을 갖다가 또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그냥 인격화되고 권력의 1인 집중화가 돼요. 그래서 차제에 왜 저희가 지금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자는 운동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영근 원내대표가 그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 아닙니까? 그 이번에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개헌 특위 정기국회 중에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권한의 집중화를 막고 분배하는 게 우리나라는 필요해요. 그래서 지방자치 강화하고 또 대통령제 이제 그동안 이 시행착오 끝내고 민주주의 원형인 내각 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라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기남 의원이었습니다. 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는 적자로 끝이 났지만 운영비가 남았다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7776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세금 내는 게 억울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1528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택도 없는 말이죠. 택도 없다고 적으셨습니다. 어찌 운영비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빚 빌려서 남은 돈이 이익이라니요. 참 한심한 조직위원회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 분 더 소개할까요? 7607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회 운영을 못해서 적자라면 직원들 운영 잘못도 있는데 성과급이라니요. 150여일 일 안 하고 보너스 타간 국회의원들하고 똑같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대북 비라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포탄은 남측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포격 사격에 수발 대응 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는 적자로 끝이 났지만 운영비가 남았다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5075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이번 대회에 사고도 많았고 수조 원의 채무가 발생했는데 성과급 잔치요?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본인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데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 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체육과 함께하는 타임머신 퀴즈. 오늘은 1995년으로 가겠습니다. (1995년) 그룹 이 사람과 아이들이 4집 앨범 컴백홈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타이틀곡 컴백홈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만든 곡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앨범은 지난 3장의 앨범에 이어서 1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10대들의 우상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이 사람과 아이들은 4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돌연 해체를 선언합니다. 많은 소녀 팬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 사람의 집 앞에서 밤을 새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뉴스는 연일 이들의 해체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렇듯 대중가요계의 한 획을 그은 이 그룹의 중심에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10대들의 우상이자 난 알아요, 하여가, 교실 이데아 등 많은 명곡을 남긴 음악 천재, 최근 다시 컴백한 문화 대통령,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서태지, 2번 양현석, 3번 박진영, 4번 이수만. 정답을 아시면요,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햄릿 아바타 초대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3일, 24일 8시 공연입니다. 네,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웬 음악 문제를 내셨네요. 네. 이 가수가 5년 만에 컴백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수 나왔을 때 최욱 씨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온은 다 이 사람의 음악으로 나왔어요. 이 그룹의 음악으로. 네. 대단했습니다. 그 많은 유행을 또 남기지 않았습니까? 노래도 뭐 물론 히트를 쳤지만 그 패션까지
패션. 예, 옷 그 가격표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 사면 네. 그거를 떼지 않는 패션을 또 이 그룹이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 그지없습니다. 네. 가격표. 네네. 네. 당시에 이 가수는 노래 가사에도 네.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3집 발해를 꿈꾸며 하고 교실 이데아에서는요 통일 문제와 입시 교육을 이제 꼬집었었죠. 그리고 4집 컴백홈은 가출 청소년 문제를 다뤘었는데 실제로 이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 가출했던 아이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왔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효자를 만들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또 강지원 변호사께서도 법조계 서태지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지킴 이후로 그동안 많이 활약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컴백홈이라는 그 노래가 그 당시에 네. 우리 사랑하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네. 집에 돌아갈 생각을 맞습니다. 잠시라도 할 수 아유. 있게 해 주었었죠. 제가 그래서 돌아갔었죠. 아, 그랬군요. 예. 바로 그 가출 청소년이었군요. 코미디. 네. 자, 퀴즈 다시 한번 주실까요? 네, 90년대 10대들의 우상. 저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난 알아요. 교실 이데아, 컴백홈 등의 히트곡을 남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었죠.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서태지. 2번 양현석. 3번 박진영. 4번 이수만. 자,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전하십시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연극 햄릿 아바따 초대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3일, 24일 8시 공연입니다. 네. 문화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들었었죠. 네. 예. 그 당시에 그 사전 가요에 대해서 사전 심의 제도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 폐지하는데도 일조를 했어요. 아, 그랬었죠. 네. 그 마지막 앨범인 4집의 시대유감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네. 뭐 반사회적인 감정을 담았다라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해서 이 가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노랫말을 모두 빼버리고 연주곡만 이 앨범에 실었는데 이걸 이제 계기로 팬들이 막 이제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심의제도 폐지 운동의 불씨가 됐고 결국은 1996년에 이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90년대 10대들의 우상, 난 알아요, 교실 이데아, 컴백홈 등의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죠. 영원한 소년에서 이제는 어엿한 아빠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서태지, 2번 양현석, 3번 박진영, 4번 이수만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바따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공연 선물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연극 햄릿 아바따라는 공연인데요. 네. 5감을 뛰어넘어서 6감까지 깨웁니다. 감각극이에요. 정말 한 번쯤 볼만합니다. 많은 분들 도전해서 기회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욱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흔들리던 세상 속에 나의 곁을 지켜주던 너 아름다운 너의 모습 속에 내 마음은 항상 고마워. 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대북 비라를 향해서 수발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 중 여러 발이 우리 측 지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군도 즉각 대응 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측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인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늘도 안 보였습니다. 네, 매년 했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거죠. 오늘로 37일째 최장기 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묵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북한의 69주년 노동당 창건일이죠. 이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정확히 어떤 날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9년 전 1545년 오늘이죠. 네.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그 이름을 조선노동당으로 바꿨는데 북한은 이제 이날을 북한 그 조선노동당의 창당 기념일로 매년 그 기념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벌써 37일이 됐는데요. 예. 몸이 불편하다는 건 북한도 스스로 자기 매체를 통해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발로 걸어서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네. 뭐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단순히 그 다리 부분에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실각설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조금 전에는 그 동생이죠. 김여정이 실질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설들은 가능성이 있는 말들일까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한의 그 폐쇄적인 체제 때문에 북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설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설들은 실제 확인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북한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런 거를 보고 정말 김정은의 심각한 유고가 심지어는 실각이라든지 네.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네.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조용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 10월 4일 우리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네. 2, 3인자를 보낸다든지 예. 또 그것이 김정은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든지 네. 또 그 외에 뭐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일정에 김정은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감사장을 보낸다든지 서한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김정은이 무슨 실각을 했다거나 김여정이가 뭐 대리 통치를 한다거나 그건 조금 앞서 나간 네. 그런 추정이 아닐까 싶고 네. 일단 건강이 문제가 있는데 그 건강이 얼만큼 심각한지는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좀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북한에서 대북 비라에 포격을 가해서 그 포탄이 남측에 떨어졌습니다. 네.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우리 군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속보도 이제 전해드렸는데 방금 우리 군이 연천 일대 진돗개 1을 발령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진돗개 1을 연천 일대에 발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북한의 이런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은 그동안 뭐 우리 측에게 우리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묵인 방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말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차 고위급 회담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전에는 만약에 전단 살포를 하게 되면 그 살포의 원점과 뭐 지휘 세력까지 자기들이 타격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것은 그동안 자기들의 그 공언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정말 자기들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이 우리도 이제 우리 쪽으로 포탄 일부가 떨어졌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는 아마 확전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이 확전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좀 이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실세 3인방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방문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갔는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또 지금 고위 그 회담이 약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이 총까지 쏘고 뭐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간의 그런 접촉을 합의하고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또 깜짝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북 관계의 현실은 또 그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북한 경비정이 우리 NLL을 침범을 해서 교전이 이루어졌다든지 북한이 우리에게 항의를 했다든지 또 오늘의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가 대화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정말 해결해야 할 그런 장애물과
그 긴장 상태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 남북 고위급 회담 같은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런 교전이 엊그제 이제 교전이 있었고 오늘 또 포탄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뭐 이걸 기회로 해서 뭐 북한에게 대화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네.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느냐 네. 또는 무산되느냐 하는 그런 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쪽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거두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요? 아마도 김정은이가 결단을 해서 그동안 막힌 물꼬를 트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위급 인사들을 그렇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번 당면한 사건만 보지 않고 좀 더 긴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북한이 그 회담 제의한 것을 이미 이제 합의한 것을 네. 거두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 가지 더요. 지금 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상당히 강도 높게 압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인데요. 네. 이 북한 지도부를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예.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네. 최근에 이제 유엔 총회를 통해서 북한의 그 인권 유린 상황, 그것은 범죄 행위고 그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결의안들이 이제 회람이 되고 있고 또 북한이 여기 반발을 해서 북한 측의 결의안도 또 같이 회람을 하겠다고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유엔의 결의라고 하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지지두둔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까지 그렇게 실현될 수 있을지 그것은 아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네. 뭔가 그 문제를 환기시키는 그런 아마 상징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묵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10대들의 우상이자 난 알아요, 교실 이대야, 컴백홈 등의 많은 히트곡을 남긴 그리고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이 가수 누구일까요? 1번 서태지, 2번 양현석, 3번 박진영, 4번 이수만. 이 중에서 답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